meet you. Yeah, you look 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내가 칙칙. 상담계 노르에피네프린 마지막 안 됩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노르에피네프린 어려워. 이게 뭐지? 아 이게 신경 전달 물질 이게 나오는 거 있어요. 뭐 도파민 같은 거야, 세로토닌 이런 거. 네네네. 도파민이 쾌락, 네. 세로토닌 행복. 네. 행복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 네. 쾌락 전달 물질이 도파민. 네. 노르에피네프린 의욕. 오. 의욕. 예. 의욕. 의욕 뿜뿜. 활력은 뭐예요? 활력. 엔돌핀. 활력. 오. 활력. 의욕. 의욕이 없어가지고 발음을 못 잡더라고. 의욕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아, 그 약간 우울증이랑 관련이 있나? 그래서 우울증 걸리죠.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안 되거나 세로토닌 같은 게 분비가 안 되면 우울증 걸리는 거죠. 예. 엔돌핀은 뭐냐면 엔도르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핀자 들어가는 모르핀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 엔도르핀은 약간 좀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약간 마약성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활력인데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물질 안에 약간 마약 성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 예, 그래서 이게 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핀에서 나온 거예요, 모르핀. 엔도르핀이. 그래서 옛날에 무슨 황수관 박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맨날 엔돌핀 그랬죠. 엔돌핀 박사님. 뭐 엔돌핀을 올리는.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엔돌핀 한다. 잠깐 마취시켜가지고 약간 마약처럼 이렇게 확 솟구치게 만드는 게 엔도르핀이라고. 가장 좋은 건 세로토닌이죠. 세로토닌은 잔잔하게 흘러가지고 행복감을 계속 주는 거거든. 산책 같은 거 많이 하고, 산책 햇볕 받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이러면 행복감 쫙 느끼는 이런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는데, 대부분 바람이 그런 세로토닌이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가는 세로토닌이 아니라 쾌락을 팍 자극해가지고 굵고 짧게 그냥 그냥 죽든지 말든지 파탄나든지 도파민만 나오게 만드는. 그래 이게 바람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바람이 자기가 제어가 안 돼 뇌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와 관련된 걸 하려고 해요. 죽음도 불사하는 이 지독한 바람, 이 실체, 죽음도 불사하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이 바람이라는 게. 바람을 핀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배우자가 바람 나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이제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고통까지만을 호소하시는데 아주 간혹은 진짜 그래가지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케이스도 있긴 있었죠. 가끔 뉴스 같은 게 나잖아.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단 말이에요. 고통에는 쾌락에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거든. 쾌락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쾌락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정서의 강을 건너가지고 극한의 이제 쾌락, 이제 엔조이로 끝났어야 되는데 육체적 관계가 했다 그래도 엔조이로 거기서 딱 멈춰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 육체적 관계를 가지면서부터 이제 더 이게 뿜뿜, 도파민 뿜뿜이 나와가지고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정서의 강을 건너.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들어가 버려. 그때부터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나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극도의 쾌락이 계속 나면서 일상사가 쾌락에 이렇게 맞춰서 이게 올라가 있는 거죠. 텐션이 올라가 있는 거죠. 쾌락으로 올라가 있어요. 일상사가. 그래서 이게 쾌락이 떨어지면은 원래 잘 지내왔는데 소소한 일상사 속에서 잘 지냈는데 어디 중독이 되면 바람이 나거나 도박, 알코올, 마약 이런 데 중독이 되면 그 중독이 되는 순간 그것만 찾게 되면서 일상사가 붕괴가 된단 말이에요. 글로 올라간다면 텐션이 올라가. 그래서 그 중독된 거를 하지 않는 일상은 아주 시시하고 지루한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일상이 고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시커매지고 눈깔이 썩고 표정이 썩고. 이 여자 없는 또는 이 남자 없는 그러니까 그 상간자 없는 그 일상은 고통이란 말이야. 고통이 돼버린다고. 그쪽에 맞춰져가지고 이 뇌가 이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쾌락으로 이미 텐션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기서 떨어지면 고통이 되는 거야. 사실은 일반인이 봤을 땐 그 고통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일상사를 우리가 그냥 가족들이랑 놀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영위하고 이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거죠. 소확행이라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건데
바람이 나거나 어디에 중독이 되면은 이 쾌락으로 쫙 솟구쳐서 그쪽으로 계속 내달리다가 상대적으로 일상사로 복귀하는 게 떨어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지옥으로 떨어진 거야, 일상사로. 그러면 집에, 이 여자 없이 집에 있으면 안절부절 못 하는 거지. 집에 있어. 내일 만날 건데. 내일 만날 건데. 너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카톡하고. 문 걸어 잠그고. 네. 각방 쓰자 그러고 그 안에서 계속 카톡. 각방 쓰자 그러고 문 걸어 잠그면 그 안에다 뭐 녹음기나 여러 가지 뭐 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아주 가관이라니까. 가관이죠. 야동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사랑을 속삭이고. 속삭 심지어 통화해. 그래서 아내분이 각방 쓰자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러다가 물 먹으러 이제 목말라가지고 이제 밤에 일어나가지고 물 먹으러 가는데 자꾸 소곤소곤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저 방에서. 네. 작은 방에서. 무슨 10대 애들 연애하듯이. 엄마 몰래 연애하듯이. 그래서 귀를 기울였더니 이런 가관은 아주 뭐 하면서 쪽쪽거리고 자기야 뭐 어쩌고 그랬어. 뭐 입고 있어. 생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이상한 음성과 억양으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편분들이 저하고 가끔 상담을 하는데 아내가 바람났는데 왜 충격받냐면 물론 뭐 성관계 이런 것 때문에도 충격받지만 결정적으로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에다 녹음기 이런 걸 해놨대요. 세상에 그런 목소리 듣도 자기랑 연애할 때도 가끔 한 번 들었던 그게 20년 전에 그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야. 막 오 이러면서 여기야 여보야 고양이 무슨 전도연이야? 이런다는 거야. 집에서는 밥 먹었어? 오빠! 뭐 이런 거잖아.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빨리 좀 다녀. 그러니까. 애들 양치 좀 시켜봐. 그래.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그 남자한테는 막, 자기야. 막 이러면서. 그건 전도연. 네. 저는 코멘 소리 오빠! 뭐, 사랑해. 안 비싸요? 그것도 특히나 또 남편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는 자기랑은 거의 뭐 목석에 가깝게 그냥 뭐 좀 잠자리 좀 한번 하자 그러면 오만상을 다 찡그리고 그렇죠. 마지못해 해주는 양 그렇게 생색을 떨고 그냥 그러다가 상간남이랑 뭐 차 안에서도 훌렁훌렁하고 모텔을 쳐다니고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 뭐 그런 건 성적인 것도 그렇지만 가장 이제 충격받는 게 이 마음이 확 들어간 거 이거 충격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게 그 바람이 나면 내 안에 초능력이 나온단 말이야. 에너지가 확 나와가지고 과도하게 에너지도 분비되고 쾌락 전달 물질도 분비되고 이렇게 되니까 일상사로 왔을 때 상대적으로 추락한 게 되고 하니까 안절부절 고통 이렇게 되는 거야. 안절부절 고통 되는 거고 원래는 안 그랬다고. 원래는 바람나기 전에 또 어디에 중독되기 전에 일상사는 뭐 소소하게 뭐 지루했지만 그냥 무념무상 따분 일상생활이 무념무상 따분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바람이 나서 쾌락이 확 올라가가지고 어디에 빠져버리는 순간 일상생활이 그 중독 대상 없는 일상생활이 무념무상 따분 수준이 아니라 안절부절 고통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인생을 뭐 이건 뭐 바람을 떠나서도 꼭 외도 부분이 아니라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도 어디에 빠지지 않게 인생 사는 것도 잘 산 거야. 지난번에 조금 먹고 가늘게 싸면서 그러니까 가늘게 길게 가자. 오래 살라고 가늘게 길게 가자. 왜 한 방에 털어먹냐. 그치. 밤새 그 잣을 까. 잣을 열심히 잣이 있어 잣을 열심히 까. 그거 되게 까기 힘들잖아요. 쬐끄맣고 딱딱하고 털어먹는 거 한 주먹 딱 밤새 까지고 딱 한 입에 다 털어먹는 거면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자는 얘기죠. 아끼자. 길게 가자. 빠지지 말아야 돼. 잣을 까서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잣을 까놓고서 그렇지. 두고선 필요할 때 내가 딱 두고 하나씩 먹으면서 그러면 이제 요게 소확행이네. 요것도 소확행이야. 네. 하나씩 그거 까먹는 재미가. 소확행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지. 내가 뭐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뭐 홈쇼핑 하다가 뭐 하나 주문했어. 요거 오는 날. 택배 올 때까지. 요런 게 소확행인 거야. 그치. 네. 돈 아무리 많아도 돈이 내 수중에 뭐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으면 뭐 하냐고.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쾌락의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어디에 인생을 살다가 빠져버린단 말이야. 어디에. 도박에 빠지든 알코올에 빠지든 담배도 일종의 중독이지 일종. 근데 담배는 뭐 크게 중독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깊게 빠지는 게 있다고 마약 같은 거 이런 데 빠져버린다면 거기 중독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고통이 시작된단 말이지. 그 짓을 할 때는 너무 좋지만 그걸 하지 않을 때는 고통이야. 그걸 하는 30%의 인생의 시간의 30%는 하루의 시간의 30%가
너무 쾌락스러워. 너무 좋아. 네네. 옛날에 맛보지 못했던 극한의 쾌락이지만 나머지 70을 희생시키는 이 행위를 못하는 상간자를 만나지 못하는 나머지 70%의 시간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70%의 내 인생의 그 부분, 가정, 자식,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이런 거는 70%는 그냥 다 파탄이 그러니까. 나고 뭐 빗물에 쓸려가든 뭐 그러니까. 하든 신경도 그렇죠. 안 쓰고 30%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상사 복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린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목숨까지 내던지는 경우가 그걸 못하게 됐을 때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목숨과도 맞바꿀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막 베란다에서 술 먹고 뛰어내린다 그러고 잘 살라 그러고 막 실행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 네. 번개탄 피워놓고 뭐 사진 찍어서 보내고 야 그동안 행복했어 애들이랑 잘 살아 와이프한테 그렇게 막 문자 보내고 상간녀 좀 네. 쳤더니 상간녀 쳤더니 죽는다 산다 막 죽느니 사느니 다 얼굴 시꺼매져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눈이 희번떡해져가지고 희번떡해가지고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게 그 사람들이 그냥 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야. 그 한 50%는 쇼지만 50%는 진짜 자기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건 네가 죽든 내가 한번 하자. 진짜 든거래니까 네네네. 죽이지는 않지. 그 죽는 일은 거의 없죠. 근데 그 정도로 네네. 그 정도로 망가진단 말이에요. 삶이 자살 시도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네네. 가장 망가질 때가 언제겠습니까? 한참 쾌락으로 갈 때 그걸 강제로 못하게 했을 때 그 초반에. 근데 다행스러운 건 초반에만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이 바람 대처법에 이게 네네. 실마리가 풀린다고. 금단 증상이죠, 일종의. 금단 증상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폐쇄병동이 운영되는 거라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폐쇄병동에 강제로 가두는 게 거기에 특별한 치료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네네. 술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 강제로. 그래서 보통 저녁 때 술 생각나니까 저녁을 빨리 먹여, 배부르게. 그래서 신경안정제, 수면제 이런 거 먹여가지고 얼른 재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고통이 덜하니까. 맨날 술 먹던 사람이 갇혀있어서 술 생각나지, 저녁마다 미치지. 네. 경련 일으킨다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저항이 극심했다 일주일 동안은 극에 달해. 그 다음부터는 간헐적으로 확 올라오면 막 난동 부렸다가 술 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이러고 눈 희번떡거리고. 네네.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이 돼. 3달 동안 이제는 몸이 정상화가 되는 거지. 뇌가 도파민이 이제 분비가 안 되면서 이제 세로토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지. 네. 술 말고. 뭐 간호사랑 농담 따먹기도 하고, TV도 보고. 오늘 밥은 뭐 나오나. 오늘 밤 메뉴 가지고 또 하고, 또 동료들이랑 또 좀 재미있게 얘기도 하고, 또 음료수 주는 거, 음료수의 또 맛을 알고, 요런 또 네네. 맛있는 게 있네? 이런 거거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단식원. 단식으로 옛날에 그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 살쪄본 적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되게 맞아, 얼굴이 막 기형적으로 생겨거나 되게 막 맞아. 외형이 많이 딸리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 성형 싹 시켜주고 합숙을 시켜버리잖아요. 합숙시키면서 그 예전에 그 사람들은 막 뚱뚱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 사람들은 허번날 야식 먹고 그렇죠. 뭐 콜라 마시고 맥주 마시고 막 이런 게 낙이었던 사람인데 단식원에 딱 집어넣고서는 거기서 운동을 졸라게 그래서 시키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것들 중에 금방. 밥도 식단을 이제 오이 몇 개요, 토마토 몇 개 그렇죠, 이렇게 주고 하면은 처음에는 미치겠지. 미치지, 치킨 먹고 싶어. 그럼, 치킨 냄새가 막 나고 막 그것도 중독이야. 엘리베이터에서 맡는 피자 냄새에 막 미쳐버리고 이러다가 맞아. 나중에는 운동하는 재미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완전 새 사람 돼서 나오잖아요. 맞아. 운동이 우리 그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독도 좋은데 중독되는 게 좋아요. 그치, 운동 중독, 뭐 책 읽는 중독 이런 거는 괜찮아. 네네. 운동도 너무 과하면 마라톤 같은 것도 중독이에요. 마라톤도 이게 달리면서 도파민이 분비돼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운동도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운동도 일종의 중독이 된다고. 그래서 운동하다가 안 하면 침울해지고 또 뭐 이제 내 몸이 이상해진 것 같고 이상한 현상을 벌인다고. 하지만 그런 건 괜찮지. 누구한테 피해 끼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바람이라든지 마약, 도박, 이런 알코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봐야 된다고. 그리고 그거는 강제로 못하게 함으로써 그 단식원식으로 강제로 이렇게 좀 저항하더라도 못하게 하면 금단 증상 보이다가 서서히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방치하라는 주변 말 다 뿌리치고 떨쳐 일어나가지고
중독 대상인 상간자를 쳐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 네네. 저항하더라도 네. 저항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지. 과정이다. 길길이 날뛰지. 야 이씨 네가 그렇게 나랑 안 살자 그러는 거지. 그래 걔를 왜 건드리냐. 원래 너랑 나랑의 문제다. 야 걔는 죄 없다. 야 나랑 얘기하자. 네가 이런다고 내가 달라질 것 같아. 야 끝내자. 이미 내 마음은 멀어진 지 오래다. 야 걔도 싫고 너도 싫고 다 싫다. 걔랑 끝난다고 너한테 갈 것 같냐. 그래 잘 살아라. 뭐 산에 가서 자연인이 되겠다. 제가 이 레퍼토리를 10분들 풀 수 있어. 10년, 13년 동안 수도 없는 그 발광기를 거쳤거든요. 어쩜 그렇게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발광기. 네. 그렇게 나오면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잘 되고 있는 아, 요게 금단 증상이 일어났다. 말로만 듣던 금단 증상이 이거구나. 그렇죠.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때 막 당황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런 분들 많아요. 이 사람한테 끌려가가지고 막 상간녀한테 걸었던 소송 취하시키고 막 매달리고 알았어 내가 다시 잘해. 이러면 이제 다시 또 바람이 시작되는 거야. 더 깊어지지. 그러니까 술 달라고 아우성 치고 막 광분할 때일수록 술, 마약 이런 걸 주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만 고비 넘기면 되는 거거든. 그때 술을 주는 격이에요. 더 들이부어. 다시 붙는 지점이 그 지점이란 말이야. 그런 남편의 발광에 못 이겨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이제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놔버렸을 때 다시 붙으면 이제 미친 듯이 붙어버려. 그쵸. 그게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그때가. 게다가 이렇게 한번 지랄 발광을 떨었더니 와이프가 내 비위 맞추고 다시 수그러들고 쥐죽은 듯이 사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게 점점 행위의 그게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더 지랄 발광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자꾸 얘기했냐면, 야,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된다. 좀 천천히 돌아오게 해야 된다. 천천히. 그치. 그 말이 굉장히 맹점이에요. 쥐도 구석에 몰리면 문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네. 이렇게. 그 말을 그냥 천천히 바람 잡는 걸로 해석하지 말고, 상간자 치는 거는 빠르게, 비바체라고 했잖아요. 비바체식으로 빠르게 치고, 음악으로 따지면. 네. 비바체야. 상간자를 빠르게 치면서 아주 소송 걸고 박살내고 계속 쳐내요. 둘을 갈라놓은 거 신속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안단테. 발광하든 뭐하든 내비도. 네네. 그러면 천천히 돌아온다. 그러니까 야, 천천히 돌아오게 해야 된다.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말은 상간자를 쳐내고 난 다음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쳐내는 것도 안 하면서 그냥 남편 붙잡고 잘하면서 이 사람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미 중독된 사람을 어떻게 돌아오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발광은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발광은 쓰다. 그러면 인내가 아니에요. 발광. 네. 발광은 쓰다. 그런 열매 달다. 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네, 돌발 질문. 네, 돌발 질문. 남편이 집 나가 이렇게 발광의 극계에 달하는 게 사실은 집 나가는 거잖아요. 집 나가서 이혼 소송 집 사가지고 걸고. 집 나가고 그렇죠. 생활비 끊고 이혼 소송 걸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왜냐면 발광을 하는 거를 견디는 거는 견딜 수 있는데 당장 생계가 생활비를 안 주고 뭐 애들 학원비도 안 주고 그러면은 이 전업주로서는 너무너무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상관없어. 어차피 상간자 계속 치고 있고 이혼 안 해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상간자 소송도 걸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의 문제예요. 집을 나가서 뭐 이혼하자고 아주 악랄하게 굴어도 달라질 건 없어요. 네네. 어차피 이혼은 안 돼. 아니, 당장 일방적 못 가축. 문제가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이지. 그거는 이게 정답이야 사실은. 네. 나가서 그거는 일구해. 아니지.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당장 일구해. 애가 이를테면 주렁 주면 애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애가 어리면 네. 쉽지 않죠. 또 경단녀 취직된다는 보장도 그렇죠, 그렇죠. 남편 회사로 쳐들어가는 게 정답이에요. 와우. 쳐들어가는 게 정답이야. 대부분 줍니다. 쳐들어가면 직장인이면 자기 자영업하거나 이러면 좀 그럴 수 자영업하면 있는데 어떡하지? 자영업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손님 많이 때 갈까요? 그렇죠. 없고? 그렇죠. 그 앞에서 PQC 들어가면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진짜 PQC 들어가면 줍니다. 그리고 회사 가서도 그 소송 건 거, 상간녀 소송 건 증거 다 들고 네네. 자료 두둑하게 출력해서 이 사람의 파렴치에 대한 A4 용지 하나 쓰면 돼. 그냥 잘 쓰실 거야. 나 악에 맞춰 있기 때문에. A4 용지 한 장에 담기 힘들어. 나는 열장 줘야 돼. 나는 아무개 부서, 아무개 과장의 아내 아무개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제 남편의 극악 무도한 점을 폭로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네. 제가 왜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제 남편이 언제부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안무개랑 뭐 하는 여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이런 행각을 벌여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쳐냈더니 급기야 이혼 소송까지 하고 생활비 다 끊고 우리와 저와 애와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네. 고통을 호소하다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하면도 여전히 뻔뻔하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사후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이런 기업에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은, 그리고 여기 경영자분들, 사장님들부터 모든 분들, 제 남편의 이 파렴치한 거를 만행에 대해서 회사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응징을 가해 주십시오. 응징 가하지 않으면 전 이 사실을 SBS 제보자들, 아니 KBS야, 제보자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나와 그러면. 그거 나오는데 누가나 죽어나. 실화탐사대 제보자들을 비롯한 여러 곳에 이 회사 이름과 함께 다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PD 접촉 중입니다. 네.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개 부서 아무개 과장의 아내 아무개 올림 가로 열고 전화번호 저한테 전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거 100장 출력해가지고 100장 출력해서 네. 남편 바로 들어가세요 회사로. 남편만 불러내. 한 장 딱 야 이거 읽어. 자 지금부터 5분 후에 이 100장은 내 손을 떠난다. 이거 2층서부터 5층까지 쫙 뿌리고 나 명예훼손 걸어. 나 1,200만 원 벌금 내고 말아. 네. 자, 이 자리에서 이체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안 하면 나 500만 이거 바로 올라가. 그러면 거의 99.9% 입금합니다. 기세에 눌려가지고. 안 해? 뿌리십시오. 뿌리지. 명예훼손 얼마 되지도 않아. 정상적으로. 네. 아니면 명예훼손 피해가고 싶어? 네. 거기에 인사팀장, 감사실 또는 사장, 아니 이 사람이 뭐 말단이면 그 위에 팀장 이런 사람한테 알리는 거 명예훼손 안 됩니다. 알리십시오. 괜찮아. 격리부서로 가. 그리고 네. 제 남편이 이렇게 바람 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격리부서 가서 사정하고 오라고. 네. 그럼 창피해가지고 너무 창피하지. 자기가 다시 못 돌린다고.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좀 단호하게 좀. 네. 용기가 안 나면 응? 상담 신청하세요. 상담 신청. 내가 상담 신청하라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용기 드릴 테니까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아니 지지부진 이 방송만 읽으시고. 네, 지지부진 하면서 시간 끌고 자꾸 남편이랑 무슨 관계 회복을 한다고 그러고 사이가 좋아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무슨 이제는 대놓고 만나지는 않아요 하면서 대놓고 만나지 않고 숨기고 만난다는 것에 만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남편한테 기회를 주고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키웠잖아요. 아내분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안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 진통제를 안 먹습니다. 가급적. 전 진통제는 결정적일 때 먹어야 된다고 봐. 뭐 큰 수술을 할 때나 이런 데나 필요한 거지. 네. 진통제를 먹는 건 왜냐면 몸에서 고통을 느낀다는 건 어떤 몸이 고장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고쳐라 하고 이 몸속에서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 빨리 고쳐줘. 네. 고쳐줘 하는 거를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진통제 먹어가지고 얘는 이제 말을 못해. 네. 고쳐달라는 말도 못해. 안 아프니까. 이가 아파. 이 하나가 계속 아파. 네. 근데 타이레놀 계속 먹어 막 진통제 안 아파 어느 순간 이게 난 게 아니거든. 그죠. 고통을 호소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가 진통제로 내 입을 확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는 안 아프고 멀쩡한 것 같지만 나아진 건 없어요. 좀 있으면 또 아파. 네. 약발 떨어지면. 그쵸. 그러다가 계속 진통제 또 먹어. 그럼 진통제로 뭐 계속 이게 몸이 더 혹사되면서 정작 고쳐야 될 걸 고치지 않으면서 놔두면 이는 그냥 나중에 신경치료 단계까지도 아예 그냥 놓쳐버려가지고 다 빼버리는 상황까지. 가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런 마취되는 얘기들 스스로 그런 자기만족 이 정도면 됐겠지. 이러면 설마 지들도 인간인데 또는 뭐 주변에서 자꾸 부추겨 무슨 스님들 목사님들 또는 무슨 일반적인 상담 대부분의 이론들이 너가 바로 너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갑자기 그게 이게 왜 나오냐. 내 자신을 왜 사랑하냐. 지금 그건 이가 아픈 사람한테 빨리 치료를 들어가서 그거와 정면승부하려는 이런 조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3년 전에 떨쳐 일어나서 이걸 만든 거고 이게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일으키면서 제가 오랫동안 이걸 할 수 있는 게 먹히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고통이 해소가 되고 이를 살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뽑아버려야 된단 말이지. 진짜 유능한 의사는 그때도 이게 치과 의사는 이를 살린단 말이에요. 덜컥 임플란트 하자고 하지 않아요. 근데 실력도 없는 사람들 그게 그거지. 그냥 이 해법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이렇게 됐으면 이혼해 하는 게 맞아. 이혼해. 쉽게 얘기해야지. 변호사들도 그냥 이혼하십시오. 변호사들이야 이혼시켜야지 돈 버니까. 다 그런다고 주변에서. 듣지 마시라고. 진통제에 자꾸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이 몸에서 주는 고통을 그대로 받으면서 치료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무릎이 아프면 병원 가서 무릎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그걸 고치고 인공관절을 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가 아프면 빨리 가가지고 신경치료 들어가서 이를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그게 고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물론 옛날 같지 않지. 인공관절이고
또 이제 신경 치료하면 아무래도 이게 내 일은 아니지 어떻게 보면. 하지만 살리긴 했잖아. 네네. 내 남편이 아니야. 돌아와도 이미 이 인간은 나한테 큰. 그치. 하지만 일단 살리고 보는 거예요. 살려놓고 제자리 되돌려 놓고 나서 그때 가서 아이씨 나는 이런 인공관절 필요 없어. 그때 가서 이제 뭐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그때 가서 판단하자는 얘기예요. 네네. 일단은 살려놓는 게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이 편한 거지 덜컥덜컥 이혼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이혼물 사러 나가더라도 버티란 얘기예요. 돈 안 주면 쳐들어가시라고. 100장 출력해서 가. 한 장 보여줘. 그러면 돼요. 애를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아예 필요 없어. 아니에요? 좀 꼬질꼬질하게 만들어 애 데리고 가는 게 시켜서. 애 데리고 가 아니 그런 거 안 통해. 네. 그런 설정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집까지 나간 인간한테 애 꼬질꼬질한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너무 이럴 수 있지.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애가 불쌍해서 애한테는 잘해줄 수 있지. 하지만 아내와 불리합니다. 야, 너 애 이렇게 키울 거면 애 나한테 좀 넘겨. 내가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다시 보내. 옷 깨끗이 사주고 다시 아내한테 보낸다? 네네. 그러고 자기 만족해요. 그것 때문에 애가 눈에 밟혀서 다시 들어가야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미 나간 사람은 이미 그 정도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이미 상간녀한테 깊게 중독됐다고 보면 돼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 네. 죽음까지 불사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냉정해지시라. 자꾸 애를 앞세우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경우는 없더라고.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풍낭낭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카페에 들어오셔서 칼럼도 읽으시고 사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부산이나 경남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뭐 전화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좀 있으면 부산센터가 오픈을 해요. 9월 초에. 그때는 이제 부산센터에 가셔서 직접 대면 상담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 다음 안녕. 시간에 또 만나요. 네.